자, 이번 시간에 해야 될 일은 회절 간섭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봅시다. 우리가 이제 파동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고요. 파동의 간섭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봅시다. 네, 인터페런스 그럼 뭐니? 어떤 뜻이지? 저 정도 단어 뜻은 알지 않아? 뭐야? 큰일 났네. 이거 모른단 말이야? 인터페런스. 아니야. 영어에서 아니 동사로 interfere. 방해 뭐 이런 뜻 아니야? 방해하다 뭐 이런 뜻이잖아. 간섭. 그래서 간섭이라고 번역을 하는 거야. 우린 니네 나이 우리 나이 또래 간섭하는 거 싫어하잖아. 선생님도 나이 먹었지만 누가 간섭하는 거 더 싫어해. 나이 먹을수록 누가 간섭하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근데 또 간섭하는 거 싫어하면서 간섭을 또 한다? 이게 병인 것 같아. 이게 진짜 누가 간섭하는 거 싫어해요. 나이 먹을수록. 근데 나도 모르게 간섭을 하고 있어. 그냥 지나가면 될 걸 괜히 막 간섭해다가 그러다가 사고 나고 막 싸우고 막 그러잖아. 우리나라 사람들. 남의 일에 관심이 되게 많죠. 뭐 보통 사람들 다 간섭받기 싫어하지. 방해하다, 뭐 회방놓다 뭐 이런 뜻의 간섭, interference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이제 파동의 성질 그러면 앞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지만 뭐 있었죠? 반사 있었어. 그 다음에 뭐 있었죠? 굴절 있었어. 그 다음에 오늘날 간섭이 있고요. 그 다음에 회절이 있어. 이렇게. 반사는 reflection이라 그랬어. 그 다음 굴절은 refraction이라 그랬어. 그 다음에 간섭은 interference라 그랬어. 그 다음에 회절은 diffraction이라 그래. diffraction. 자, 이거 굳이 이쪽 파트에서 이제 설명하는 이유는 반사하고 굴절은 저번 시간에 설명했죠. 어떤 거라 그랬어? 얘는 입자성, 파동성을 동시에 설명할 수 있다고. 입자성에서도 반사 굴절이 있어요. 돌멩이를 내가 벽면에다 던지면 맞아가지고 튕겨나가. 반사돼. 물속에다 던지면 이렇게 가다가 꺾여. 자, 빛, 우리 파동 알고 있죠? 파동이라는 거. 자, 거울에다 비친 빛이 반사돼 있죠. 그 다음에 빛을 갖다가 물속에다 집어넣으면 공기 중에 들어갈 때랑 물속에 들어갈 때 굴절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입자성, 파동성이 다 반사 굴절은 설명할 수. 옛날 사람들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근데 이 간섭하고 회절에 대한 얘기는 파동성의 전유물이었어. 이번 시간에 배워야 될 내용은 사실은 이 내용입니다. 간섭하고 회절은 파동성이다. 파동성. 그러면 이제 간섭이 도대체 뭘 거냐? 간섭.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요. 중첩의 원리라는 게 나와. 중첩의 원리. 이렇게 되죠. 중첩의 원리. 자, 여러분들이 지금 전부 다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죠. 자, 스마트폰에 내 고유의 그게 있어. 그 영역이 있어요. 그 전파 영역이. 그거는 누가 인지를 하냐면 니네들 다 각자 유심히 다 따로따로 있지. 그래서 니네 해당되는 전화번호에 해당되는 그 파장 영역대가 다 각기 다르게 식별이 돼 있다. 다 자기 걸로 규정이 돼 있다고. 그러면 이제 동시에 우연찮게 집에 엄마가 아니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요새 단체 문자로 오는 거 있잖아. 뭐 지진이 일어났다거나 뭐 윙 울리는 거 있잖아. 갑자기 막 깜짝깜짝 놀래죠? 한꺼번에 오니까. 그게 올 때 보면 걔네들이 어떻게 되냐? 전부 우리 강의실로 들어온단 말이지. 그러면 그 파동이 전부 다 합쳐져가지고 막 난장판을 치는 거야. 그런데 니네 각각의 핸드폰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각각의 핸드폰이 신호가 울리는 거야. 또는 우연찮게 집에 엄마가 동시에 니네 수업하고 있는데 여기다 전화를 했어. 그럼 이 강의실로 들어온 전파는 그게 섞여가지고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고 이렇게 돼. 그런데 어쨌든 니네 각자의 폰으로 들어가. 그러니까 파동의 독립적인 영역이 있어. 근데 두 개가 겹치면 이게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해. 우린 그걸 갖다가 뭐라 그래? 중첩의 원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중첩의 원리에는 두 가지가 있다. 어떻게 된다? 간섭인데 이게 보강 간섭이 있고 상쇄 간섭이 있더라.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보강 간섭 같은 경우 예시를 든다 그러면 이제 이런 뭐 펄스파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이렇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 변이가 x라고 하는 변이를 갖고 있고 여기는 y라고 하는 변이를 갖고 있는 이게 둘 다 플러스 값이죠. 이런 변이를 갖고 있는 파동이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오고 있는 거야. 그래서 두 개가 만나면 어떻게 되겠냐? 갑자기 이렇게 이제 커지죠. 이렇게 될 거야. 그리고 굳이 뭐 여기 변이를 굳이 얘기하자면 이거의 절대값의 크기죠. x 플러스 y의 변이가 될 거라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 커진다. 그래서 보강됐다. 이렇게 보강간섭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얘가 다시 돌아갈 때는 원래대로 y대로 x대로 자기대로 그대로 가는 거야. 우리는 얘를 뭐라 그래? 파동의 독립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파동은 고유한 독립적인 이런 걸 갖고 있다.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각자 폰으로 따로따로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얘네들이 만났을 때는 겹쳐지더라는 거지. 우린 그걸 간섭이라고 얘기를 한다. 상세 간섭을 예를 든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거니? 이렇게 x가 있고 이번에는 마이너스 y가 있다고 이렇게 해봅시다. 얘가 마주보고 이렇게 온다고 해봐. 그 여기 이제 x고 변이가 여기 이제 뭐 굳이 쓰자면 마이너스 y겠지? 뭐 이런 변이가 있다 그래 봐. 이렇게. 그래서 마주보고 오다 보면 어떻게 된다? 절대값의 크기로 가야 되니까 얘는 이제 아래로 볼록이겠지? 뭐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x 마이너스 y 이렇게 절대값이 될 거야. 뭐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근데 어쨌든 어떻게 돼? 지나가면 어떻게 되냐? 다시 x는 1로 살아나고 y는 1로 살아나가서 간다. 뭐다? 파동의 독립성을 갖더라는 거지. 이게 이제 우리는 뭐라 그래? 중첩의 원리라 그러고 거기에서 나오는 게 이제 보강간섭하고 상쇄간섭이 나오더라. 보강간섭하고 상쇄간섭이 나오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이 보강간섭하고 상쇄간섭을 오늘 이제 뭘로 설명할 거냐면 물결파로 하나 설명하고 빛으로도 하나 설명할 거야. 이게 이제 유명한 회절간섭을 설명할 거야. 근데 이제 물결파는 회절이라고 보기보다는 주로 이제 간섭 위주로 많이 설명할 거니까 물결파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제목은 물결파의 간섭이라고 한번 해볼게. 물결파의 간섭인데 물결파를 이제 수조에다가 물을 이렇게 가득 담아놓고요. 여기다가 진동자라 그래갖고 S1, S2를 동시에 이제 진동을 주는 진동자를 땅땅땅땅땅. 니네 그 어떤 느낌이냐면 물 위에 소금쟁이가 이렇게 걸어가는 거 봤니? 혹시? 물 위에 벌레들이 이렇게 지나가면 탕탕탕 하면 물결이 생겨서 파파파파 퍼지잖아. 물결이. 물에다가 돌멩이를 탁 던지면 어떻게 돼요? 파문이 팍 일잖아. 우리 없어? 조금 있으면 우리 잘생긴 남자 선생님이 또 오시는데. 우리 여학생들 아주 그냥 가슴에 돌멩이가 맨날 떨어져. 그죠? 파문이 팡 그럴 것 같아. 이게 그죠? 퉁 던지면 물속에 퉁 떨어지면서 파문이 막 일죠. 이제 그런 그 파가 퍼져나가는 모습 그걸 상상하세요. 그래서 위에서 수주에 물이 담겨져 있을 때 여기서 이걸로 통통통통통 건드리면 착착착착착 물결이 퍼져나가는 그거를 위에다가 이렇게 전등을 비춰가지고 밑에 흰 종이를 깔아서 이 그림자가 얼룩덜룩하게 이렇게 가는 모습을 이제 그걸 생각하면 되는 거야. 실험 장지가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물결파는 이렇게 생겼다. 이게 지금 위에서 쳐다본 모습이야. 위에서 쳐다본 큰 수조에 지금 물이 가득 들어있고요. 여기에 이제 뭐야? 여기에 S1이라고 하는 진동자가 있고 여기에 S2라고 하는 진동자가 있어. 여기를 갖다 통통통통 치는 거야. 통통통통. 같은 진동수로 통통통통통통 건드리는 거야. 그러면 이제 물결이 퍼져나가겠지. 물결이 어떤 식으로 퍼져나가겠니? 자, 이렇게 하나 실선, 점선, 실선, 점선, 실선. 한참 그려야 될 것 같은데. 점선. 그 다음에 실선. 그 다음에 점선. 이렇게 퍼져나갈 거야. 그럼 여기도 똑같이 S도 똑같이 자 실선이 먼저 출발이야. 동일 유상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점선이어요. 그 다음에 실선이어요.
점선이어요? 실선이어요? 점선, 실선, 뭐 이렇게 가는 거야. 이쯤까지는 그립시다. 이렇게 간다고 해보세요. 이렇게 간다.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실선하고 점선에 대한 얘기를 그렸는데 이게 니네 위에서 쳐다본 모습이지만 옆모습에서 수조를 한번 봤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옆모습에 물결이 모르긴 몰라도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실선을 여기 마루를 잡았으면 고리 점선인 거야. 실선인 거야. 이렇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루로 볼록 올라온 부분이 실선이면 움푹 들어간 고리 점선이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다? 실선에서 실선까지가 이 물결파의 파장이 되는 거야. 또는 점선에서 점선까지가 이 물결파의 파장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렇게 된다. 파장은 한 번 진동할 때 걸리는 그 거리를 우리는 파장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 시간을 뭐라 그래? 우리 주기라고 한다 그랬죠.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 실선하고 실선 간격이 한 파장이야. 빨간색 실선 간격이 한 파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여기서 어떤 이제 애들을 골라낼 수 있어야 되냐면 여기 실선 만나는 애들 한번 표시해 볼게. 이런 애들이 있더라. 실선 만나는 애들이 이렇게 있더라. 실선 만나는 애들이 여기에 이렇게 있더라. 이번엔 또 어떤 애들이 있겠니? 점선 만나는 애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이렇게 점선 만나는 애들이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야. 이렇게 점선 만나는 애들이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실선 점선도 있어. 실선 점선 이런 식으로. 또 실선 점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더라. 이런 실선 점선 이렇게 연결하면 나중에 이제 우리 마디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애들이 생기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세 가지 종류의 경우의 수가 생기더라는 거야. 자, 한번 해볼까요? 여기다가 실선. 만약에 이 실선을 위로 볼록이었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위로 볼록이었던 애들. 자, 실선으로 돼 있는 애를 선생님이 이제 위로 볼록이라 그랬어? 위로 볼록인 애가 이렇게 중첩이 되겠지. 두 개로 겹쳐지겠지. 이렇게. 그러면 얘가 이제 어떻게 돼? 보강 간섭이니까 이렇게 올라가겠지. 그래서 얘는 보강 간섭이 일어난다. 맞아요? 이렇게 될 거다. 그래서 이 점은 어떻게 보일 거냐? 이 점은 자, 이 실험 장치가 지금 위에서 빛을 비춘 거기 때문에 자, 봐봐. 빛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니?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모이지. 그래서 밑에 그림자 부분에 빛이 모이면 어떻게 되죠? 밝은색이 돼. 얘는 돋보기처럼 빛을 모으는 역할을 해버리는 거야. 볼록 올라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된다? 밝은 무늬를 갖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이번에는 어떤 애가 있겠어? 실선하고 점선. 자, 실선, 점선 돼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거니? 하나는 위로 이렇게 되고, 하나는 위로 이렇게 되고, 하나는 밑으로 이렇게 되지. 그리고 어떻게 되냐? 상쇄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뭐라 그래? 상쇄 간섭이라고. 이거는 어떤 상황이 벌어져? 무늬 변화가 없어요. 무늬 변화가 없다. 이런 특징을 보인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엔 뭐가 있어? 점선이 있어. 이렇게 되더라. 점선은 어떻게 되겠니? 아래로 볼록이지. 아래로 볼록인 게 하나 더 있어. 그럼 어떻게 되냐? 아래로 보강 간섭이 일어나지. 이렇게 일어날 거 아니에요. 얘 그래서 어떻게 된다? 보강 간섭. 근데 아래로 보강이 일어난 거야. 빛이 어떻게 돼? 이렇게 들어왔다가 분산돼 버리죠. 빛이 어떻게 돼? 분산돼 버리지. 이렇게 된다. 어묵렌즈처럼 분산돼 버리는 거야.
그럼 여기에 빛이 도달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는가? 얘가 어두운 무늬가 돼.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물결파의 좀 독특한 특징이야. 보강 간섭이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밝은 무늬하고 하나는 어두운 무늬가 있는 거야. 이렇게 됐다. 됐어요? 이걸 우리는 보강 간섭, 상쇄 간섭이라고 얘기를 한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이 물결파의 간섭이나 파동의 간섭에서 보강 간섭이다라고 하면 일반식을 얘기해 볼게요. 보강 간섭에서 경로차라 그래. 경로차가 반파장에 얘는 EM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상쇄 간섭은 이 델타를 경로차라 그런다. 2분의 람다면 반파장에 EM 플러스 1 이렇게 쓰죠. 이거를 마치 공식처럼 한 켠에다 적어 놓으세요. 이렇게 된다. 파동의 간섭, 회절 간섭 뭐 이런 데 나올 때 항상 나오는 조건입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된다? EM일 때가 뭐가 된다? 우리는 짝수배다 이렇게 돼요. 우리 EM 플러스 1이다 그러면 얘는 뭐다? 홀수배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된다? 반파장의 홀수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얘는 어떻게 표현해? 반파장의 짝수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공식처럼 알아두세요. 이 델타를 우리는 뭐라 한다? 이 델타를 뭐라 한다? 경로차라고 한다.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 경로차를 반파장의 짝수배다, 홀수배다. 그래서 짝수배면 뭐야? 보강이야. 홀수배면 뭐야? 상쇄야. 이거 뭐예요? 짝수배야. 이거 홀수배야. 이렇게 돼. 얘는 상쇄 간섭은 뭐예요? 아이고 미안해. 여기도 짝수배네. 얘가 홀수배죠? 이렇게 돼야 된다. 이거는 물결파일 때만 조금 다르다라는 것만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됐죠? 너네들한테는 이제 실제 시험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요. 이렇게 조건을 주고 수주에 자 여기에 이제 어떻게 된다? 진동자를 S1하고 S2를 갖다 놔. 이렇게 갖다 놓고 한 점 P를 줍니다. 우리한테. 그래서 S1P, S2P 이렇게 이 경로차를 주는 거야. 여기서 이제 동시에 진동자로 땅땅땅땅 줬을 때 P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가 4cm래. 여기가 6cm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여기 주어진 물결파의 파장이 예를 들어 4cm라고 주어졌다고 해봐. 이거는 주어주는 값이니까 이렇게 된다. 그럼 여기서 이제 P점이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걸 묻는 문제가 나온다고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경로차를 구해야지. 경로차라 하면 S1에서 출발한 파동이 P점에 도달한 거랑 S2에서 출발한 파동이 P점에 도달할 때 차이값을 우리는 경로차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길이차가 경로차가 되는 거니까 우리 어떻게 하면 되냐면 S2 P 이 길이에서 S1 P 이 길이를 빼주면 되는 거예요. 물론 절대값 처리해도 되죠. 이 경로차가 얼마가 되는 거야? 자, 반파장이면 얼마예요? 2분의 4죠. 파장이 4cm니까 2분의 4에 여기가 얼마가 나와야 돼? 2m이냐? 또는 2m 플러스 1이냐? 이걸 결정 지어야 되는 거야. 근데 이 값이 얼마 나왔어? 빼봐. 6 마이너스 4잖아. 2 나왔잖아. 2가 나오면 어떻게 된다? 반파장에 어떻게 되는 거야? 홀수배죠. 여기다 곱하기 1을 하면 되는 거니까 홀수배잖아. 여기가 1을 하면 2가 나오잖아. 그죠? 여기가 2가 나오려면 홀수배잖아. 홀수배면 뭐라 그랬어? 상쇄 간섭이라고. 그러니까 P점에서는 어떻게 되는가? 무슨 무늬가 나오는 거야? 무늬 변화가 없으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야. 상쇄 간섭이 나오니까. 자, 선생님이 한번 해볼게. 자, 파장이 4cm래. 여기 나눠가지고 자, 한 파장이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해서 끝났다 그래봐. 그럼 4cm니까 얘를 4cm를 끊어봐 여기. 그럼 한 파장이 여기서 출발해갖고 끝났지. 반파장이 더 있지. 반파장 차이 나니까 0이지. 상쇄돼 버렸잖아. 저기서.
이게 딱 맞아 떨어지면 파가 겹칠 것인데 얘가 한 번 가고 반파장 차이잖아. 얘는 한 번 가고 끝.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어떻게 된다? 상세가 일어난다. 상세가 일어나면 어떤 결과가 나온다? 홀수배니까 무늬 변화가 없더라는 거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풀어내면 된다. 이게 바로 물결파의 간섭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할 수 있겠니? 그래서 보강하고 상세는 이렇게 정확히 알아두시면 됩니다. 대신 물결파가 조금 다르다. 보강 간섭이 두 종류가 있다. 위로 볼록인 게 두 번, 이게 이렇게 되면 보강돼서 위로 볼록 되니까 돋보기처럼 돼서 빛이 모여가지고 밝은 무늬가 되더라. 근데 아래로 볼록인 게 두 개 만나면 더 아래로 볼록이다 보니까 빛이 들어가서 분산되다 보니까 거기는 어두운 점이 되더라. 그래서 보강은 무조건 밝고 어두운 게 나오더라. 반면에 상세는 어떻게 된다? 무늬 변화가 없더라. 상세돼 버리니까. 그래서 세 종류의 그림이 나오는 거야. 물결 얼룩덜룩한 무늬가 밝은 무늬하고 어두운 무늬가 나오고 무늬 변화가 없는 그런 무늬가 나온다. 그런다고 얘를 갖다가 마디선이라고. 참고로 알아둡시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여기다 파란색으로 그린 선 있죠? 요거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마디선이라고. 무늬 변화가 없는 라인들이 딱 생겨. 거기를 마디선이라고 얘기를 한다. 용어를 좀 알아두시면 되죠. 이게 바로 물결파의 간섭입니다. 똑같은 경우 이제 파동을 가지고 파동에 뭐라 그랬어? 파동성의 전유물이라 그랬죠. 어찌 보면. 그러니까 파동은 다 간섭이 일어나야 되는 거야. 그 파동 중에 대표적인 파동이 누구예요? 빛이잖아. 전자기 파동. 그래서 빛 가지고 한번 이 실험을 똑같이 할 거야. 그래서 두 번째 빛의 똑같은 실험인데 선생님이 회절이란 말을 또 집어넣네. 자, 빛의 회절 간섭이야. 일단 회절이란 말이 나왔으니까 회절이란 말을 먼저 좀 설명을 좀 해봅시다. 이거를 뭐라 그랬죠? diffraction이라고 얘기를 하죠. 회절. 회절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거예요. 파동이 장애물 뒤편까지 퍼져나가는 현상이야. 파동이 장애물 뒤편까지 퍼져나가는 현상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회절, diffraction 이렇게 얘기를 한다. 예전에 이건 실화예요. 어느 해안가에 굉장히 백사장이 좋고요. 해수욕장이 좋은 그런 해안가가 있어요. 외국이야. 그래서 이제 백만장자, 억만장자가 이걸 삽니다. 이 해안가를 사버려요. 그리고 여기다 엄청나게 큰 으리으리한 호텔을 짓는 거야. 호텔을 지어갖고 이제 사람들을 유치를 하죠. 그런데 처음 개장했을 때 막, 그죠? 세일하고 막 그럴 때는 사람들이 많이 오더니 사람들이 안 와. 도대체 왜 안 오는지 사람들한테 이제 고객들이 안 오니까 설문조사를 했어. 도대체 왜 안 오냐. 우리 해안이 이렇게 멋있고 시설이 좋은데. 그래서 사람들이 다 뭐라 그러냐면 물살이 너무 세다는 거야. 물살이 세서 비키니 입으면 다 벗겨진대. 그래서 창피해서 못 가겠대. 바람도 많이 불고 그래서 안 좋대. 그러니까 이제 이 회장이 아이디어를 내갖고 어떻게 했냐면 여기다가 방파제를 막아버린 거야. 이렇게 시멘트 구조물로 파도 들치게 하려고 이렇게 한 거야.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문제가 뭘까? 물이 드나들지 못하는 거야. 물이 썩어버리는 거야.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죠. 물이 다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파도가 쳐야 되는데 이게 이제 방법이 없어. 그래갖고 했더니 어떤 물리학자가 이걸 갖다가 틈을 내라는 거야. 여기다 틈을 냅니다. 슬릿이라 그러죠. 여기다 이렇게 여기를 뚫었어. 이렇게. 그랬더니 어떻게 된다? 파도가 치더니 여기가 장애물이잖아. 이거 장애물이잖아. 근데 여기로는 파도가 드나들 수 있거든. 그러다 보니 이 파도가 이렇게 퍼져나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만 가는 게 아니고 이 장애물 뒤편까지도 이렇게 퍼져나가고 여기도 이제 이렇게 퍼져나가다 보니까 장애물 뒤편까지 이렇게 퍼져나가더라고요. 이거 몇 개월 안 돼가지고요. 얼마 안 돼가지고 얘가 어떻게 된다? 이런 갈매기처럼 되는 해안가가 생긴 거야. 파동이 저렇게 퍼져나가다 보니까 되게 멋들어진 해안가가 만들어지고 물도 안 썩고 그 다음에 물살도 막아주고 그러면서 되게 멋있는 휴양지가 됐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유명한 호텔 얘기야.
그러니까 초반엔 그랬다는 거죠. 물살이 너무 세갖고 이걸 막았는데 물이 왔다 갔다를 못하더라. 썩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다 틈을 냈다. 우리 이 틈을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 전문 용어로 슬릿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슬릿을 통과한 애들은 어떻게 된다? 파동의 형태로는 장애물 뒤편까지 퍼져나가는 현상이 일어나더라. 우린 그걸 뭐라 그래? 회절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회절은 파동이 장애물 뒤편까지 퍼져나간다! 라고 하는 거를 회절이라고 얘기를 한다. 지금 선생님이 소리 질렀더니 이 소리가 우리 수학 선생님 맨날 소리 들리잖아. 선생님 얼굴은 볼 수 없는데 소리는 들려. 왜 그래? 이 파장은, 빛의 파장은 되게 짧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 얼굴이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선생님 소리는 파장이 좀 꽤 긴 편이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들어오는 거야? 저 문틈 사이로 들어오는 거야. 이게 회절 현상이야. 회절은요, 파장이 길수록 잘 일어나. 그래서 소리는 회절이 일어나는 거야. 근데 빛은 회절이 안 일어나요. 만약에 빛까지 회절이 일어난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 선생님이 어른을 여기서 보이면서 우르르르 이런 소리가 날 수 있어. 사람도 보이면서 소리도 들리면서 이렇게 돼. 근데 보이진 않잖아.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이 가시광선 영역대 파장이 짧아요. 그러니까 이 문틈으로는 들어오질 못해. 이렇게 된다. 우리는 문을 열어야지 보이잖아. 그죠? 문틈으로는 보기가 쉽지가 않다. 그런데 소리는 문틈 사이로 빠져나온다. 이런 걸 우리는 뭐라 그래? 회절이다. 고로 회절은 어떤 게 잘 일어난다? 파장이 길어야 잘 일어난다.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이제 조금 이따 할 거예요. 그래서 빛의 회절 간섭 실험 중에 영의 회절 간섭 실험,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름이 이중 슬릿 실험도 있어. 이렇게 유명한 실험입니다. 영의 회절 간섭 실험이라고. 요거 똑같이 물리투에 가면 또 있어. 이 실험 장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떻게 돼 있냐면 얘는 이렇게 슬릿이 두 개가 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슬릿이 하나 좀 과감하게 그려봅시다. 가운데 센터에 하나가 이렇게 있어. 그래서 이거 우리는 단일 슬릿이라고 하고요. 여기를 이중 슬릿이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슬릿은 어느 정도 규모냐면, 규모라는 표현도 웃긴데, A4 용지에다가 커터칼 있죠? 커터칼을 쓱 잘랐다 그래봐. 그 칼날로 잘린 부분, 그 정도의 틈이야. 이게 슬릿이야. 그래서 여기에다 이제 광원을 놓는 거죠. 광원의 파장이 람다야. 여기다 빛을 넣게 되면 얘가 파동으로 이렇게 퍼져나가겠지. 이렇게. 물결파처럼 이렇게 퍼져나가는 걸 우리는 뭐라 한다? 이걸 회절이라 그래. 장애물 뒤편까지 퍼져나가잖아. 그럼 여기 가서 딱 도달한 애가 또 퍼져나가겠지. 여기도 이렇게 퍼져나가겠지. 이런 애들이 겹쳐갖고 여기서 또 퍼져나가고 또 퍼져나가고 또 퍼져나가고 또 퍼져나가고 또 퍼져나가고 막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에 이제 뒤에 어떻게 된다? 스크린이 있어요. 이 스크린에 이게 찍혀야 돼. 그림자가 찍히는 거야. 이 회절 간섭 무늬가 찍히는 거야. 그걸 갖다가 선생님이 이쪽에다가 인텐시티로 그려볼게요. 가운데 센터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밝은 무늬 어두운 무늬가 이런 식으로 된다. 밝은 무늬 어두운 무늬가 이렇게 볼록 위로 올라온 게 밝은 무늬고 움푹 들어간 부분이 어두운 무늬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여기가 밝은 무늬일 거 아니니? 여기가 그 다음 밝은 무늬일 거 아니니? 우리 요 간격을 우리는 델타 X라고 한다. 이걸 회절 간섭 무늬 간격이라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되게 중요해. 이 회절 간섭 무늬 간격은 이 델타 X가 클수록 회절 간섭이 잘 일어나는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잘 겹친다는 얘기거든. 회절 간섭이 잘 일어난다는 얘기는 잘 겹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델타 X 넓이가 넓으면 넓을수록 얘가 회절 간섭이 잘 일어난다. 그런데 얘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얘네 둘 슬릿 간격 둘 사이의 거리를 우리는 D라고 하고요. 얘는 람다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또 중요해. 이걸 우리는 L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어떤 한 점 P점 잡아가지고 여기서 이제 얘가 P점까지 도달한 거랑 그 다음에 이 점에서 P점까지 어디서 많이 본 거 같지 않냐? 어디서 많이 본 거 같지 않아? 똑같잖아. 똑같은 거요. 이렇게 된다. 그러면 경로차가 어떻게 되는 거야? 반파장의 짝수배가 되는지, 경로차가 반파장의 홀수배가 되는지, 이걸 따지면 되는 거야. 이게 뭐가 되는 거야? 보강인 거야. 이게 상쇄인 거야. 그런데 이제 빛의 경우는 보강은 어떻게 된다? 무조건 밝은 문인 거야. 그 다음에 상쇄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어두운 문인 거지. 이런 차이가 있다. 빛에서는 물결파하고 조금 틀리죠. 물결파는 형태가 저렇기 때문에 저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고, 이게 이제 정상이다. 빛은 그럼 경로차는 어디하고 어디야? 여기 차이잖아. 그러면 요거를 이등변 삼각형으로 수학이네. 이등변 삼각형 이거 갖다고 놓으면 이게 경로차잖아. 이게 델타인 거야. 이 경로차를 계산을 해야 되는 거야. 이거가 짝수배면 밝은 무늬가 되는 거고 홀수배면 어두운 무늬가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얘를 갖다가 이제 어떻게 된다? 여기에 센터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삼각형의 닮음을 이용해갖고 피타고라스 정리, 그죠? 피타고라스 정리, 직각삼각형. 여기 세타라고 하면 이게 이제 세타 값이 현저히 작을 때 얘네들이 어떤 식의 관계식을 갖게 되냐면 델타 X의 식으로 이거 유도하는 것도 나오는데요. D분의 L 람다 유명한 식입니다. 그래서 영의 회절간섭 실험에 이 공식은 알고 있어야 된다. 얘를 작도해서 나온 값이야. 약간 사인세타를 근사하면 이 값이 나오긴 하는데 여러분들은 요거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 델타 X라고 하는 건 회절간섭 무늬 간격이고 이 값이 크면 회절간섭이 잘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이 값이 큰 조건이라고 하는 건 회절간섭이 잘 일어나는 조건은 어떤 조건이어야 된다고? 아까 파장이 길거나 요 이중 슬릿에서 단일 여기까지 스크린까지, 이거 스크린이다. 스크린까지 거리가 멀거나 또는 슬릿 간격이 좁거나 그러면 얘가 커지게 된다. 그럼 회절간섭이 잘 일어난다 라고 하는 유명한 공식입니다. 이걸 우리는 영의 회절간섭 실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가끔 가다가 시험 문제 나와요. 여기 왜 단일 슬릿, 이중 슬릿을 이렇게 썼는지에 대한 얘기. 그리고 요 길이하고 요 길이는 항상 같게 해줘야 되죠. 경로차를 같게 해. 경로차가 없게 해줘야 된다. 이유는 뭘까요? 여기서 출발한 애가 동시에 땅 출발점. 즉 같은 위상으로 이걸 정보를 파동을 일으키게 하기 위한 방법이야. 아까 우리 물결파는 진동자가 동시에 이렇게 했잖아. 조금 장난 심하게 치는 사람들은 이렇게 준다. 반파장 차이로 주는 경우도 있어. 그럼 반파장 차이로 만약에 줬다. 따닥 줬다. 그럼 이거 다 바뀌어야 돼. 이거하고 이게 상쇄고 이게 오히려 보강이어야 돼. 반파장 차이 나니까. 근데 빛에서는 그게 어려우니까 이 거리를 갖게 놔주면 어떻게 된다? 여기에 도달한 애하고 여기 도달한 애가 동시에 출발하는 꼴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같은 위상으로 출발하기 시키기 위해서 여기다 단일 이중을 따로따로 이렇게 같은 거리에다 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굳이 내가 반파장 차이를 주겠다 그러면 이 길이를 다르게 주면 되죠. 반파장 차이만큼 길이를 다르게 주면 여기 반파장 차이가 나겠지. 그러면 결과가 다르게 나오겠지. 이게 상쇄, 이게 보강이고 이게 상쇄겠지. 이렇게 된다. 근데 거의 대부분 물리학 원에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동일한 위상을 준다. 그래서 물결파도 동일하고 가끔 반파장 차이다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어. 그러면 이거 싹 뒤바꾸면 돼. 근데 얘는 거의 대부분 다 영의 실험 자체가 회절간섭 실험을 할 때 이 길이를 갖다가 놓고 한 거니까 여기서 출발하는 길이가 여기서 같으니까 경로차가 없죠? 그럼 여기서 출발하는 애가 위상이 같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면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된다? 경로차가 반파장에 짝수배면 보강간섭이 일어난다. 밝은 물이다, 빛은. 그 다음에 경로차가 반파장에 홀수배죠? 이거 짝수배라고 하는 거야. 얘는 홀수배입니다. 홀수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상쇄간섭이 일어난다. 어두운 무늬. 자, 빛은 뭐밖에 없어? 밝은 무늬하고 어두운 무늬밖에 없는 거야. 물결파는 어떻게 돼요? 무늬 변화 없음이 있어. 상쇄간섭에. 이런 차이가 조금 있다는 거 정도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일단 적어보세요.